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순천시 해룡면의 한 농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5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50대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설 연휴를 불과 닷새 앞둔 상황이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4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3일 11 확진자는 206명을 기록했는데 200명 선을 돌파한 건 코로나19 상황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조사한 내용이면 저희들 74% 정도가 오미크론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전남도 오미크론이 이쪽 동북 쪽에 그동안 없다가 이제 그쪽으로 같이 추세적으로 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목포와 나주, 영암 등 전남 서부권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에서는 대기업 물류센터 직원인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 직원 17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23일 하루 확진자만 34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신규 확진자들의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이 잦은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이 폭증하는 변곡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겨냥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령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미접종자일 경우 방문을 자제하고 자녀들도 최소 2주 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동 시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명절 당일에도 제례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여럿이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되도록 PCR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시청 소속 공무원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 20여 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확진자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경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은 투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왜곡된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어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 여론과 주민 생활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로 개인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는 반대한다며 미래셋은 당초 약속대로 경도 개발에 매진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인은 또 그동안 성공적인 경도 개발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와 시의회가 강경 대응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큰 논란을 빚었죠. 그런데 입주민도 아닌 관리소장이 어떻게 수년 가까이 관리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갑질 소장 A씨는 과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동료 관리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챙겼지만 별다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둘러싼 갑질 보도가 시작되자 D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지난 10일 소속된 A씨를 해임하고 관리소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임된 이후인 지난 14일 느닷없이 미화원 휴게실에 찾아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터뷰한 미화원을 지목하면서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하자 운운하지 않으면 안 하셔야지. 안 하면 혼자 안 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뭘 안 하셨다니 왕따 내는 거는 20만 원 상납은 어디서 나오냐고 말이에요. 고성에 당황한 미화원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A씨는 상품권과 선물만 받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자신에게 20만 원을 상납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펼칩니다. 나 비트코인 10만 원 받았습니다. 양난 하고 나고 캠핑인가 보내왔을 때다. 여사님 해준 거 뿌리치면은 소장에서 뭐 한다 싶어서 평일에 맞았어요. 야, 안 딴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맞았는데 20만 원 상납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고요. 해당 미화원은 언제 또다시 A씨가 관리소로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가 공포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A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동료 관리소장들에게 신규 아파트 단지 소장을 시켜주겠다며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를 고소했던 B씨는 취재진에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고소를 취하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소속됐던 D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A씨를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관리소장들은 당시 A씨를 적절히 징계했었다면 이번 갑질 사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사 위탁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돈이 지불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더라. 이 소장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부도덕함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관리소장 A씨의 갑질뿐만 아니라 여러 비위 사안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금품 수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A씨를 적절히 징계하지 않았던 게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 공고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제한액이 각각 13억 2,300만 원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목포시장은 1억 6,500만 원, 진도군수는 1억 900만 원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들이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뒤에 보전됩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7월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국도비와 시비 등의 예산으로 행사가 준비되는데요.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과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 엑스포였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전 국민을 열광시켰던 여수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7월 2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각계각층의 인사 30명을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기본 계획에 따라 국비 5억 원과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행사와 기념행사, 부대행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우선 과거 엑스포에 함께했던 남해안 남중권의 시군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엑스포를 기억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또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의 해법인 탄소 중립을 위한 박람회 정신 계승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래 청사진과의 연계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후 활용 관계가 10여 년 동안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시민들의 역량도 결집하고. 하지만 여수시의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전국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7건의 국제행사 가운데 6건이 행사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봄꽃 축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행사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수 엑스포에 대한 정부의 사후 예산 지원이 끊겨 엑스포재단이 운영난에 직면했고 현재로선 박람회장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양한 여건과 변수 등을 감안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무안의 한 시골 마을이 변전소와 송전탑 때문에 20년 가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지어진 한국전력 변전소. 인근에는 10여 개의 송전탑과 개폐기,
15만 볼트가 넘는 고압 선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한전 변전소 바로 옆에는 한 달 전부터 또 다른 민간 변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변전소, 개폐기, 송전탑, 고압 전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주민들은 변전소가 들어선 뒤 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이나 비가 오고 날씨가 굳으면 전력 흐르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그게 무서워서 그 주변에 농사를 짓지도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들 전력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전 설명이나 협의조차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공청이라든가 설명을 분명히 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를 하고 변전소 등이 난립하는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일대는 신안섬 태양광 발전 전력과 무안 운남면 풍력 발전 전력이 모이는 곳. 타 지역에서 이들 전기를 쓰고 이익은 민간 사업자 차지지만 변전소와 고압 선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는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에서는 주민 동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부 서류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 주민들은 인근 지역과 연대해 변전소와 고압선로 공사를 맡겼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주민들이 부영 측이 최근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무시한 채 높은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분양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영 2, 3차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40여일째 시청 앞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부영 측이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우선 분양 전환을 강행하고 있으며 여수시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영 측의 분양 전환 합의 신청서를 신고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지만 부영 측이 이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감정평가액의 85%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출 때까지 분양을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61대를 지원했다며 올해는 29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합, 승용 LPG차를 구매하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 예정자입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977만 3,6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서 12%가량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과 10월에 100만 명이 다녀갔고 9월과 11월에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역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